대기업 부장 30년 59세의 택시 몰다. 퇴직 후 기다린 건 손님 없는 거리였다. 이런 문장을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오래 몸담은 분들일수록 언젠가 내게도 찾아올 은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시잖아요. 요즘은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직장에서는 은퇴 연령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진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정말 큰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막상 은퇴 후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다가 퇴직금 좀 있고 내가 뭔가 하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다가 실제로 퇴직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현실에 부딪혀버리는 거죠. 요즘 택시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그래도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은퇴 후에 택시나 해볼까? 운전 경력도 있고 넥타이 매고 영업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하고 뛰어드셨다가 손님도 잘 안 잡히고 각종 수수료나 기름값, 차량 유지비, 그리고 뭐 대출까지 얽히면 금방 막막해지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준비해야 할 건 뭘까?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리고 왜 하필 택시였을까? 택시 말고 다른 길도 있는 걸까? 같은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볼까 해요. 구어체로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마치 옆집 선배나 지인이 얘기해주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김 대리에서 김 부장까지, 그리고 은퇴 후 가진 것 없는 내 모습. 먼저 제목에 나왔던 대기업 부장 30년 59세에 택시를 몰게 된 사례를 좀 파고들어 봅시다. 실제로 저희 지인 중에 비슷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대 중반부터 대기업에 입사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 승진도 꾸준히 하면서 50대 후반에는 부장까지 달았죠. 사내에서 능력 인정받고 또 동료들이 역시 대기업 부장님하고 존중해주니까 주변의 평가만 놓고 보면 참 잘나가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이 어느 순간부터 확 밀려오더래요. 거기다 자녀들 교육비, 집 대출금 등등 생활비는 여전히 만만치 않고요. 그래도 나름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퇴직금도 어느 정도 있겠지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생각만큼 넉넉하지가 않더랍니다. 또 가족들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부분이 크니까 은퇴 후에 당장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이 심해졌죠. 결국 이분은 퇴직하자마자 개인 택시 자격을 알아봤어요. 적어도 운전면허 있고 운전 경력 문제 없으니 이거라도 하면 한 달 20만 300은 벌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택시를 시작해보니까 운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손님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낮에 나가면 승객이 뜸하고 밤에 나가면 좀 나으려나 싶어도 심야 시간에는 콜 잡기가 쉽지 않고 경쟁도 치열하고 결국 기름값, 차량 유지비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더랍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존감이에요. 부장까지 올랐으니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나 회사 안에서의 경력도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택시를 시작하면서 그런 경력이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손님 한 명도 못 태우고 몇 시간째 서성이고 있네 하는 자괴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고 이런 현실을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지금 50대, 60대 분들 중에 퇴직 후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지 30년 근무했으니 퇴직금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지 정도로 쉽게 생각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크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기존 경력과 미래 수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이 첫 번째 사례가 잘 보여주죠. 내 평생 전문성은 사라진 건가요? 호텔 요리사에서 퇴직 후 분식집 차린 최 사장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택시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이라 소개해드려요.
호텔 주방에서 25년 일한 최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요리만 하면서 살았고 한식부터 양식까지 웬만한 건 다 뚝딱 만들어냈죠. 나름 자기 분야에서는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호텔도 정년이 있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젊은 셰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퇴직을 결심하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내가 이 호텔 주방을 나오면 도대체 뭘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분께 사장님, 요식업 하면 되지 않겠어요. 식당 하나 차리시면 대박 내실 듯 이러면서 부추겼대요. 본인도 처음엔 그래. 내가 그래도 호텔 셰프 출신인데 손맛은 자신 있지 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퇴직금이랑 또 대출까지 받아서 번듯한 분식집을 냈어요.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드는 특별한 분식 이런 느낌으로 가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처음엔 조금 화제가 되긴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와 호텔 셰프가 만든 떡볶이라니 이러며 찾아와 주셨죠. 문제는 장사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분식집이야 동네에 널렸고 가격도 민감하잖아요. 최 사장님은 호텔급 재료와 서비스를 내세웠지만 손님들은 프리미엄 분식을 매일 사 먹기엔 부담스럽다고 느낀 거죠. 결국 장사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임대료의 식자재비, 직원 월급까지 줄줄이 나가니 매달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호텔 주방 일과 자영업은 전혀 달랐대요. 마케팅, 원가 절감, 인테리어, 손님 응대까지 전부 직접 신경 써야 하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으셨는데 빚은 더 늘었고 나름 호텔 셰프로서 쌓아온 경력도 어디 가서 써먹기 애매해지고 자신감도 추락해버린 거예요. 평생의 전문성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하신 걸 들었는데 제가 들어도 속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느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은퇴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가게 차린다 혹은 바로 창업한다가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요리 교실을 운영한다거나 호텔 식자재 납품 업체의 컨설턴트로 활동한다든지 더 다양한 길이 있을 거잖아요. 꼭 택시만이 답이 아니듯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발전시킬지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의료계 종사자였던 이 과장님의 경우. 세 번째 사례는 의료계 중간관리직으로 20년 넘게 일하시던 이 과장님 얘기예요. 이분은 병원 조직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높으니 하루에도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늘 내가 이 고생하느라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은퇴하면 여유롭게 세계 일주라도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버티셨대요. 그런데 막상 60세가 가까워 오자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영거 제너레이션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은퇴 시그널을 보냈어요. 본인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가족과 여행도 가고 한가롭게 책도 읽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처음엔 나름대로 좋았대요. 드디어 늦잠도 자보고 여행도 조금씩 다니고. 근데 그 여유가 오래가지 못하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후 생활비가 든 거예요. 월급이 사라지니 집 유지비부터 보험료, 자녀 결혼자금 등등 적금과 퇴직금만으로 감당하려니 금방 빠듯해지는 거죠. 결국 며칠 밤낮 고민 끝에 무언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해볼까? 라고도 생각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초보가 택시 몰아서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기왕 의료계에 계셨으면 그쪽 파트타임 일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들었대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2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막상 찾아보니 중소병원에서 경험 많은 어드바이저 같은 자리도 있고 또 환자 응대나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 같은 분야에서 컨설팅 요청이 꽤 있더랍니다. 결국 이 과장님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작은 병원의 고객 만족도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됐어요. 정규직은 아니고 주 23회 정도 나가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병원 내부 문제를 코칭해주는 형태죠.
일에 대한 보수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엇보다 자기가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요. 여전히 시간적 여유가 남아서 그동안 못 다닌 여행도 틈틈이 다니고요. 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기존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죠.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한 3가지 포인트. 이제 사례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뽑아볼게요. 우리는 흔히 퇴직 후 바로 택시기사로 뛰어들면 자영업을 시작하면 인생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잘 보셨을 겁니다. 성공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어떤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까요? 내 경력과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으라. 첫 번째 사례처럼 대기업 부장님이라고 해서 다들 관리에만 능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쌓았던 문제 해결 능력, 사람을 대하는 스킬, 혹은 전문적 지식 같은 건 분명 어딘가에 쓰일 수 있어요. 무턱대고 택시나 몰아볼까? 하기 전에 차라리 그동안 만든 인맥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길은 없는지 좀 더 살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컨설팅, 강의, 자문, 코칭, 혹은 프리랜서 형태로 기존 커리어를 이어갈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업계 후배들이나 다른 회사가 본인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경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재무적인 시뮬레이션과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라. 두 번째 사례의 최 사장님처럼 내가 잘하는 일이니 가게 차리면 당연히 잘 되겠지 하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은퇴 후엔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목돈이 걸려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창업이나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하기 전에 실제로 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지출은 얼마나 될지, 수익 모델은 안정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밀한 시장 조사, 수익 지출 계산,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간과 체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아직 체력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루 10시간씩 운전대를 잡거나 밤낮 없이 일하는 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자유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일에 매달려서 더 바빠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적당한 일정, 적당한 수입, 그리고 정서적 만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은퇴 후 일이 단순히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면 금방 체력 고갈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맺은 말. 결론적으로 대기업 부장 30년, 59세에 택시 몰다. 퇴직 후 기다린 건 손님 없는 거리였다 라는 제목이 단순히 택시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분야든 은퇴 후 새롭게 도전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 전에 내가 가진 경력, 능력, 자산, 그리고 원하는 삶의 모습을 충분히 고민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체력 정신적 한계를 고려한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게 필수죠. 무턱대고 택시해볼까? 분식집 차려볼까? 했다가 실패하면 남은 건 빚과 자존감 상실 뿐일 수 있거든요. 반면 세 번째 사례처럼 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조금씩 영역을 넓히는 방식을 택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제2의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회사가 보장해주는 삶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 은퇴 후 시간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길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은퇴 후가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글을 계기로 나중에 혹시 몰라서 택시라도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미리부터 저축 투자 계획을 재점검해보고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네트워크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겠죠. 나아가 그래도 혹시 택시가 내 적성에 맞을지 모른다면 실제로 택시업계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식으로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우연과 막연한 희망에 맡기지 말 것. 경력과 자산, 그리고 체력과 꿈을 조화롭게 설계할 것.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보시면 나도 모르게 손님 없는 거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은퇴는 정말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쉽게 보지도 말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대기업 다니면 노후 걱정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연봉도 높고 복지도 괜찮고 퇴직금도 억 단위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매달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아직도 건강은 멀쩡하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대기업 부장, 임원까지 했어도 만 60세를 넘는 순간 재취업 시장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받아주는 곳이 있어도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존심은 상하고 선택지는 좁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50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59세 퇴직한 대기업 부장. 1년 뒤 택배 상하차장에서 허리 부여잡고 쓰러지다. 김성민 가명씨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전자부품 사업부에서 33년을 근무하고 부장 직급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원가량,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 매달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쉬고 싶었지만 막상 2달 쉬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자녀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결국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9세를 넘긴 남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한 게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하루 8시간 동안 컨테이너에서 박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버티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석 달 만에 허리를 다쳤고 결국 병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도 컸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집에 있지만 언제 또 병원비가 나갈지 몰라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례 2. 60세 퇴직 공무원. 청소 용역으로 하루 2곳 돌며 생계 유지. 이종숙 가명씨는 교육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퇴직 당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월 18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수시로 들어갔죠. 결국 이 씨는 새벽 5시에 나가 초등학교 청소 용역 일자리, 오전 8시부터는 인근 기업의 사무실 정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걸레질을 하다 보니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에 물이 찼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여유롭게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더 바빠요. 돈 안 쓰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녀의 말에선 씁쓸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례 3. 외국계 기업 임원 출신, 은퇴 후 경비원 자리도 탈락. 박정호 가명씨는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인사팀 임원 출신입니다. 퇴직 후에는 그래도 경비나 관리직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경비원 자격증도 취득했고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회사는 경험이 너무 고급이다. 오히려 조직에 안 맞는다고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61세면 너무 연로하시다며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동안 구직 활동을 쉬다가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라도 하면서 견디자는 심정이었죠. 이후 본인이 했던 경영 컨설팅이나 인사 자문일을 개인적으로 알아봤지만 수요도 적고 인맥도 끊어져 있어 수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자산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만 계산합니다. 예전 명함이 무색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근본 원인과 대책.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은퇴 후 삶은 어디서 일했는가 보다 지금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대기업도 공무원도 외국계도 브랜드 가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노후 불안정의 세 가지 원인. 고정 수입 부재. 퇴직 후 연금이 나오더라도 의료비, 생활비,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취업 시장의 냉혹함. 나이를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받아주는 곳도 단순 노동 위주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다시 빈곤의 길로 접어듭니다. 은퇴 전 준비 부족. 퇴직하면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자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퇴직 후를 설계해 놓아야 그나마 대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단순 아르바이트보다 소득형 취미나 1인 일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온라인 강의, 택배기사 앱 등으로 수입을 분산하세요. 은퇴 전부터 노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소소한 일거리 정도는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은 자산입니다. 60대 이후의 노동은 정신보다 체력 싸움입니다. 허리 무릎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출신이라는 말이 더 이상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일 뿐 지금의 생계는 당장의 준비와 전략에서 나옵니다. 단순 노동밖에 남지 않은 현실을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작고 단단한 기반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나와도 소용없다. 60세 이후 기다리는 건 허리 끊어지는 막노동뿐. 은퇴 후 노동시장 현실과 대비 전략. 1.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은퇴 후의 삶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퇴직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나이입니다. 과거의 직책이나 연봉, 경력은 재취업 시장에서 거의 작용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입니다. 청소, 택배 상하차, 경비, 주차 관리 등의 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고학력, 고직급, 고연봉이었던 대기업 퇴직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 중 64.7%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급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5% 이하에 불과합니다. 2. 고령자의 불안정 재취업은 악순환을 부른다. 단순 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에게 불리합니다. 첫째, 신체적 피로 누적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등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근속이 어렵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신체가 더 빠르게 노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낙인과 자존감 하락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의 대부분을 직업에 의존합니다. 단순 노동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받는 급격한 사회적 지위 하락은 심리적 우울감과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사례가 말해주는 은퇴 후 생존의 공식. 실제 사례 분석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 상하차 노동자는 허리 디스크로 병원비가 더 커졌고 교육청 공무원은 하루 2군데 청소 용역을 돌며 생계를 유지, 외국계 임원은 시식행사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퇴직 전 은퇴 후 계획이 부재했으며 고정 수입 확보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입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전 3대 준비 전략.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은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3가지 핵심 조언입니다. 1. 다층적 소득 구조 설계 소득 다변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임대수익, 온라인 플랫폼 수입 등 복합적인 소득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라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필요합니다. 예 월세, 콘텐츠 수익, 강의료 등.
이 체력과 건강관리 생산력 유지. 60세 이후는 체력이 곧 자산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근력 운동을 병행해 신체적 생산 가능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노동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3일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는 인식 전환. 은퇴 후에도 정규직 일자리에만 집착하면 실패합니다. 프로젝트성 업무, 재능 기반 프리랜서 활동, 지역 활동의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유 경제 플랫폼 에어비앤비, 배달 용역 앱 활용 등까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5. 결론 명암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준비.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타이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와 신체적 건강, 유연한 사고방식이 핵심입니다. 대기업, 공무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결국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몸을 혹사하는 일자리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는 지금 당신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예고 없이 몰아치는 쓰나미처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때 대기업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달렸던 제 삶도 퇴직과 함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 후 6년이 지난 제가 깨달은 진짜 현실과 살아남는 법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한 지 6년 차에 접어든 60대 초반의 아빠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준비 부족이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60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지출로만 이어집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저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나름대로 준비해 두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지병 하나 없던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큰 돈을 썼습니다. 결국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는 매달 적정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비상금 통장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퇴직 후 시작한 블로그 수익은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은퇴 후 고립되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혼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더군요. 사례 2. 제 친구 중 한 분은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취미나 친구와의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주 2회 테니스 모임과 독서 모임을 통해 하루하루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언. 퇴직 전부터 꾸준히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다지세요. 은퇴 후에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신적 준비. 퇴직 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완성이나 마무리로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퇴직 후 1년 동안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퇴직 후 아예 술로 시간을 때우다 건강까지 망친 분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퇴직 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그 목표 덕분에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로 제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며 삶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언.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작은 창업이든 아니면 단순한 취미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제적 준비, 인간관계, 정신적 목표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쓰나미가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제 경험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쓰나미를 막는 현실적 해법 전문가의 조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하지만 은퇴는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리고 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퇴직금은 은퇴 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주변에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례 1. 저의 지인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큰 돈을 한꺼번에 벌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퇴직금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안전한 금융상품, 생활비, 그리고 소액의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를 5년 이상 커버할 금액을 현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확보하세요. 이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라. 퇴직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사례 2. 퇴직 후 1년 동안 아무 수입 없이 퇴직금을 쓰며 지내던 제 후배는 결국 다시 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퇴직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은퇴 후에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칼럼 포인트. 퇴직 후에는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전부터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3. 한 분은 퇴직 후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며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칼럼 포인트.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쌓으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심지어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출근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일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칼럼 포인트. 새로운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로 시작한 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등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이유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한마디는 많은 은퇴자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한숨 같은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죠.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사고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남은 건 적은 연금과 생활비 걱정뿐.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유롭고 여유로울 줄 알았던 노후는 뜻밖에도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도 은퇴 후의 경제적 갈등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부부들이 흔히 겪는 문제를 3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은퇴 후의 현실과 그 해결 방안. 사례 1. 적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고단한 하루. 서울에서 평생 교사로 일했던 김 선생님 부부는 은퇴 후 자신들의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 평균 200만 원의 연금은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식비와 공과금을 해결하기도 빠듯했죠. 그래서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학교에서 파트타임 강의를 하고 부인은 재봉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부부의 푸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해결 방안. 은퇴 전부터 소비 축소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의료비와 주거비입니다. 만약 은퇴 후에 주거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주거 형태를 축소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연금 저축과 같은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에 허덕이다가 노후 준비를 놓친 부부. 박 씨 부부는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느라 평생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자금과 학자금 지원에 대부분의 재산을 써버렸고 은퇴 후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다며 부부의 기대와는 달리 지원을 주저했습니다. 자식 잘 키우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젠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박 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중요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노후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족 간의 재정 계획을 명확히 하고 은퇴 후의 지원 여부를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갈등으로 멀어진 부부. 은퇴 후에도 호화로운 소비를 이어가려는 남편과 절약하려는 아내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최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열심히 벌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지금처럼 쓰다가는 곧 바닥날 거야 라며 걱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은퇴 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해결 방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립적인 시각에서 재정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실천 방안. 평생 고생한 대가가 이거라니. 이 말을 입에 담으며 후회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은퇴 부부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노후의 고단함이 우리를 덮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후회 속에 남겨지거나 지금이라도 변화의 첫 발을 내딛거나. 후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 소비 패턴 점검. 작은 변화로 삶의 질을 높인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었을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죠.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재정적 위기를 부릅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 만족과 필요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현실 사례. 은퇴 후에도 골프,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을 멈추지 않은 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축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게 내 행복이라며 지출을 이어갔고 아내는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해결 방법. 먼저 매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본인에게 정말 이 비용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줄이세요. 경험을 중시하되 저비용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지역의 문화 체험이나 자연에서의 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소비의 변화가 장기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 기억하세요. 2. 관계 재정립. 부부가 함께 행복을 설계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절약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여유로운 소비를 원할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퇴 후 삶의 기대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현실 사례. 은퇴 후 대도시 아파트에서 살며 여유로운 소비를 꿈꿨던 박 씨는 시골로 이주해 검소한 삶을 살고 싶었던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원하는 삶이 너무 달라 결국 같은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죠. 해결 방법. 공유 목표 설정.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공통된 목표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타협의 미학. 한 사람이 양보하는 대신 둘 다 조금씩 내려놓는 방향을 고려하세요. 전문가의 도움. 갈등이 반복된다면 재정 상담사나 심리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부부는 팀입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3.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투자.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처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 부부들이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질병 초기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사례. 김 씨 부부는 건강에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술과 고기를 즐겼고 아내는 바쁜 일상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아내는 관절염을 앓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돈은 물론이고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운동 습관 만들기. 매일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가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 건강검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 지나친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곡물, 견과류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건강은 투자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4.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 작은 목표로 시작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며 무료함과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만족감을 찾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현실 사례. 평생 직장에 헌신했던 이 씨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활력을 잃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제안했고 이 씨는 이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기술 배우기. 요리, DIY, 악기 연주 등 배우고 싶었던 기술에 도전해보세요.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활동도 고려해보세요. 도전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며 삶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결론. 후회 없는 은퇴 후 삶을 위하여. 은퇴 후의 삶은 도전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관계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비하고 극복할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제시한 방안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실천하며 얻은 교훈이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고생한 대가가 후회로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작더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